50대 태국으로 떠난 은퇴 생활. 기대와 현실의 충격적 차이.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은퇴 준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이제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직장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지쳐서 빨리 은퇴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은퇴 후에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좀 더 편하고 경제적인 곳에서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셔서 따뜻한 나라로 가겠다는 꿈을 많이 꾸십니다. 그 중에서도 태국은 비교적 물가가 저렴하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한국인들이 많아 생활 편의가 어느 정도 확보된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가성비 좋은 태국에서 파란 하늘 아래 평화롭게 살고 싶다. 치앙마이, 방콕, 파타야 이런 데 살면 외국인들도 많고 이국적 분위기도 나면서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해보신 분들 꽤 많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마냥 휴양지의 낭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50대의 은퇴 또는 조기 은퇴를 하고 태국에 건너간 분들의 이야기를 3가지 예시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태국에서의 삶이 어떤 면에서 기대와 달랐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김영수 가명 씨의 낯선 외로움 체험기. 김영수 씨 55세는 30년 가까이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5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결심하셨대요. 내가 60살까지 일하다 자칫 몸 상할 바에야 차라리 좀 일찍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편안하게 살자라는 생각이셨죠. 태국을 선택하신 이유는 간단했어요. 일단 한국보다 물가가 싸고 주변 지인들이 태국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골프나 휴양을 즐기기에 태국이 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살면 평생 매일이 휴일 같겠다 생각하셨대요. 처음엔 치앙마이에 집을 얻어 살면서 저녁이면 한인 모임도 가고 여기저기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정말 파라다이스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였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해서 관광 다니고 식당 찾아다니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골프도 자주 치고 바쁘게 보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권태롭고 무엇보다 외롭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대요. 어쩌다 한두 달 사는 건 좋았는데 막상 태국에 정착하니 생각보다 일상이 무료했어요. 뭘 하든 다 비슷비슷하고 또 말도 태국어가 잘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된다 해도 현지인과 가까워지는 데엔 한계가 있었죠. 결국 김영수 씨는 일상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반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애초에 태국 생활을 길게 바라보며 은퇴 설계를 했던 만큼 한국으로 돌아오니 이것저것 정리하는 데 비용도 들고 시간도 꽤 소비했다고 해요. 그냥 휴가처럼 다녀올 걸 그랬다라는 말이 아쉽게 들렸습니다. 이정희 가명 씨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쇼크. 이정희 씨 53세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으로 비교적 넉넉한 퇴직금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의료비가 한국보다 저렴하다는 소문을 듣고 태국 방콕에 정착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방콕이 도시시설도 잘 되어 있고 병원도 수준이 꽤 높다고 들었다. 그런데다가 한국보다 간병비나 의료비도 싸다고 해서 나중에 아프면 거기서 치료받으면 되겠다 싶었다고 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었답니다.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아파봤자 가벼운 감기 정도라 방콕의 편리함에 감탄하셨죠. 지하철도 있고 대형 쇼핑몰도 많고 한국 음식점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처음엔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어느 날 급성 충수염 맹장염 증세가 와서 갑자기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대요. 문제는 병원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보다 저렴한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이 가는 방콕의 유명 종합병원은 꽤 비싼 편이에요.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병원보다 훨씬 비싼 데다가 응급수술이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항목도 있고 해서 수술비와 입원비가 다 합치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제 예상치의 거의 2~3배였죠. 결국 이정희 씨는 태국이 의료비가 싸다는 통념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대요. 통역도 필요했고 응급 상황이라 비용을 따질 틈도 없었죠. 이후로도 몇 차례 작은 사고가 있어서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다 보니 뜻밖의 의료비 지출이 계속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병원 갈 때마다 마음이 쪼그라들더라고요. 물가 싼 건 좋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의료 환경이 안정적이진 않았어요. 3. 박진영 가명씨의 태국 비자 문제와 사업 실패. 박진영 씨 58세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태국에서 한인 식당을 열어볼까? 라는 꿈을 갖고 떠나셨대요. 한국에서 자영업 경험도 있으시고 태국에 관광으로 가봤을 때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과 한인 관광객이 꽤 많다는 걸 보고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처음 가게를 열 때는 순탄했어요. 방콕 외곽 상권에서 소규모 한식당을 열었는데 초반에는 교민들도 찾아주고 현지인 중에 한국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도 와서 재미 좀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 비자 관련 규정이 꽤 자주 바뀌고 까다롭다는 걸 간과하셨다고 해요. 사업을 하려면 워크퍼밋 노동 허가증이나 비자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만료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걸 놓치는 바람에 벌금을 내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영업 중에 단속을 받아서 잠깐 문을 닫아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 와중에 태국 현지 파트너와의 의견 충돌도 심해지면서 결국 크게 손해를 보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됐죠. 한식 붐이 불고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은퇴 후 창업까지 이어졌지만 태국 사업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덤벼든 게 화근이었어요. 게다가 은퇴자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했는데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났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은퇴 후 적당히 알바라도 하면서 살 걸 그랬다. 괜히 태국까지 와서 고생만 실컷 한 것 같다라며 허탈감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결론 및 조언. 이처럼 50대에 은퇴를 하고 태국으로 향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누구나 남들 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태국은 관광지로 유명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기대 이상의 편안함을 느끼는 나라이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막상 오래 머물거나 정착을 시도해보면 상당히 다른 문제들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길게 살다 보면 관광 수준의 영어 혹은 몇 마디 태국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과 소통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게 아니에요. 의료 환경 의료 수준 자체는 높을 수 있지만 보험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비용 문제, 통역 서비스 등의 리스크가 큽니다. 비자 및 법적 문제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기 체류할 때 필요한 서류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듭니다. 조금만 소홀해도 벌금 혹은 추방 위험에 시달릴 수 있죠. 가족 친구와의 관계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한데 먼 타지에서 살면 인간관계를 새로 맺기 어렵습니다. 장거리 가족 관계도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가 싸다지만 계속 살아보면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초기 정착비, 전기가스 등 공과금, 차량 유지비, 의료비 등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은퇴 후 태국 이민은 하지 마라 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태국에서 훌륭히 적응하여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다만 충분한 준비와 조사를 먼저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이든 은퇴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실 때는 몇 달 살기 체험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휴가 삼아 한두 달 머물러 보면서 실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나에게 맞는지, 내가 그 나라의 기후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라는 거죠. 또 의료나 비자, 거주지 정보, 한국인 커뮤니티 현황 등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돼요. 결국 중요한 건 태국에서 살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는 거예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은 환경이 바뀐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생활 패턴과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해지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꼭 신중히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요. 기대를 하는 건 좋지만 그에 맞는 철저한 대비가 없으면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누리려면 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의료, 비자, 언어, 인간관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